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경규. 감사 스마일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내일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고요. 제가 감사 스마일이 등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등산을 거의 20, 30대 때는 정말 많이 했었고 최근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산에를 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네, 반대로 내리막은 더 금방 내려가는데 근데 저는 오르막이 더 쉽고 내리막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항상 초심 잃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감스님들도 인생의 짐을 지금 좀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버티시고 견뎌내시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뉴시스의 매일경제에 자이, 이렇게 엑사이 이렇게 이거 보면서 똑같지 않나요? 다른가요? 그래서 이제 하하하 저희 이제 감사스마일이 찐팬 단톡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1분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스마일을 후원해주고 싶거나 멤버십 회원이 되셔가지고 단톡방에 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100분 한정만 합니다. 100명까지만 제가 하고 그 이상은 제가 현재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아파트 13곳, 14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벨리, 압구정 신현대, 올파포, 엘스, 리센츠, 레미안테 팰리스, 개포동 신축들, 경희궁자이, 청량리 신축들, 마레프, 엠벨리 7단지, 목동 신시가지, 이천동 아파트, 상계 창동 중공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 이런 아파트들은 꼭 아셔야 되고 특히 엘리트라고 하는데 엘스 리센츠는 만약에 엘스 리센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가고요. 엘스 리센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신기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엘스 리센츠를 갖다가 이런 바로미터를 가지시고 호갱노너나 아실에서 엘스 리센츠 실거래 가격을 체크해 보시면 다음 달 3개월 후, 6개월 후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되고요. 또 지금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심지 신축 아파트 지금 국민평형 20억이 넘었는데 경희궁자이가 20억이 넘은 게 이제 3호선 라인으로 해서 통일로 그 구간으로 해서 20억, 18억, 15억, 12억 이렇게 가는데 제 느낌은 GTX-A가 개통을 하면 통일로 라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것이고 특히 3호선에 있는 덕양구, 예를 들어서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 원당역까지, 화정역까지도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신축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들은 GTX-A 개통을 하면 정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공개를 했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백산의 설경의 태백산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고요. 팔공산의 갓바위가 최우수, 그 다음에 북한산의 일출빛 머금은 소나무 박정아님의 작품하고 한려해상의 남해 홍도의 바닷속 작품이 이렇게 멋지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에 수상이 되었는데 감사 스마일은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진보다 영상 찍는 게 더 쉽고 더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좋은 사진들이 있으시면 감스님들 저에게 언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썸네일 만들 때 활용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물 먹는 게 싫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물 먹는 것도 약간 좀 눈치가 보이는데 혼자서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옆에 누가 있거나 뭐 이승민 대표나 아니면 또 저랑 감독님을 만난 사람 코너에서는 그런 것들이 덜 하는데 이 모니터만 보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서먹하긴 합니다. 뭐 그래도 한 3년을 하면서도 약간 제가 방송하면서 방송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또 버벅거릴 때도 있고 또 했던 말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방송을 마치고 제가 또 항상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스님들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에 제가 더 큰 감동받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어떤 분들은 뭐 편집을 해가지고 짧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또 있고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게 천천히 저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보다는 천천히 저는 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제가 창릉에 가 있을 거고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또 제가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네, 철도경제 최성영 기자님의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선의 미연결 구간 서화성 원시 우선 개통 추진한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공영 구간에 지금 넥스트 레인서에서 시공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9 공정률이 거의 90% 정도 되어 있고 개통 목표는 내후년 2026년 상반기에 지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안산선 609 서화성에서 원시 구간이 이제 이렇게 시화호를 갖다가 이제 고가를 갖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달 기준 공정률이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화성 원시간 서해선 미 연결 구간을 이르면 내후년 2026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끝내고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 구간만 개통한다고 하면 홍성에서 출발한 서해선 열차가 서화성을 넘어가지고 김포공항 대구까지 갈 수가 있고 감자스마일이 제가 고양시가 천지 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 서해선 완전 개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GTX-A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CJ 라이브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JDS 경제지구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창릉과 그 다음에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고양시가 지금의 108만 도시에서 130만 거의 메가 도시가 되고요. 지금은 서울과 지금 이제 뭐 메가시티 서울에 지금 약간 한 발자국 좀 뒤로 와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메가시티 서울로 아마 고양시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경기 북도, 경기 남도, 경기 북도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김동연 현 지사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경기 북도로 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로 편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고향 특례시로 그냥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19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게 되면 서화선과 원시 구간이 이제 서해선과 신안선 선로를 공용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 때문에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신안산선 곧 개통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 조금 늦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신안산선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서화성 원시 구간이 만약에 먼저 공사가 된다고 하면 우선 개통을 갖다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신안산선이 26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되면 같이 개통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먼저 서화성 원시 구간만이라도 우선 개통해서 대곡에서 홍성 간의 서해선 전 구간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2일 날 개통했던 홍성에서 서화성 송산 구간을 갖다 직접 한번 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원시에서 대곡, 지금 원시에서 지금 일산 구간까지 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분리된 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라든지 서울,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서해선 구간이 이것 때문에 시야호 이 구간 때문에
지금 일단 반쪽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서 저는 문득 GTX-A, 지금 현재 GTX-A도 삼성역을 갖다가 지금 중간에 놓고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서동탄이 1단계, 그 다음에 서울 운정중앙이 2단계로 지금 이제 분리해서 운행을 하는데, 삼성역이 만약에 무정차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건데, 그것도 이제 공교롭게 25년 말 아니면 26년 상반기에 또 삼성역 무정차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지금 또 공교롭게도 서해선의 미연결 구간인 서화성에서 원시 간의 이런 개통도 26년 상반기에 아마 개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오히려 고양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 됐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기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해선 원시에서 이제 소사,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홍성에서 서화선까지 이제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된, 지난 2일에 개통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일산부터 이제 홍성까지 내려갈 날이 길게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요. 26년 상반기에 그런 날이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저는 이 홍성에서 서화성 이 구간은 타보지는 못했는데, 꼭 시간 내서 꼭 한번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해선은 시속 250km급 준고속선이고, 계획상 KTX 이음만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승강장 안전문도 이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둔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양시라든지 서남부, 더 멀게는 충남 홍성까지도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기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더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덕양구에 한강 창릉천 대덕 생태공원 있는 마라톤 풀코스 만든다. 연합뉴스 기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창릉천 통합하천 계획에 따른 지금 창릉천 정비사업 로드맵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제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29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25, 26, 27, 28, 29,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2029년 말까지 이런 창릉천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킨텍스 2 전시장에서 열린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종 보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업 특화 계획으로 이제 상류부의 우수 저류 시설 조성 계획과 함께 고양 한강공원부터 시작해서 창릉천, 대덕 생태공원을 연결해서 마라톤 풀코스 조성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만 이제 마라톤을 갖다 해왔었는데,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에서도 이런 마라톤을 갖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지난 DMC 상암 쪽에서 YTN 마라톤 대회를 갖다 한번 참가를 한번 해보면서 한강을 끼고 마라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창릉천도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아침 저녁으로 해서 많은 고양시 삼성벨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창릉천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창릉천 통합하천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런 마라톤 풀코스도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창릉천 통합하천 계획을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만 해도 이가 예산 계획이 지금 늦춰져가지고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창릉 3기 신도시 착공과 발 맞춰가지고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8.4km인 창릉천에 대한 권역별 정비 계획도 역사 생태지구라든지 친수 거점지구, 근린 친수지구, 그다음에 경관 휴양지구로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 빠르면 뭐 12월 안에 지금 될 것 같고, 늦어도 뭐 내년 1월 말쯤에 창릉 천마을 지금 모델하우스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 말에 창릉 천마을 본청약이 지금 계획돼 있다 보니까 늦어도 12월 말에 안에는 창릉 천마을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원흥 도래올 마을 앞에 보면 5, 6, 7단지 앞쪽으로 해서 지금 기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만간 창릉 3기 신도시도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게 공중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창릉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멋지게 이렇게 북한산이라든지 멋진 이런 조망을 갖다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수인들 중에서
내년 봄쯤에 창릉천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뭐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이케아를 갖다 들리실 때 꼭 창릉천에도 이렇게 한번 들려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 K-팝 CJ 라이브시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재개돼야 된다라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디지털 타임스의 이윤희 기자님의 기사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K-팝 아레나 사업 재개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가 되어 있고요. GH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K-컬처밸리 용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K-컬처밸리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는데요. 민간 사업자와 협약 해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진행한 뒤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K-컬처밸리 관련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그걸 다 떠나서 고양시가 일자리 베너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K-컬처밸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이 K-컬처밸리 사업은 꼭 재개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장이 포함해가지고 뭐 고양시 뭐 국회의원 4분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고양시민 108만 명의 시민들이 덕양구 뭐 일산 동구 서구를 나누지 마시고 고양시의 전체 이익을 갖다가 가져다 줄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을 갖다가 재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K-컬처밸리가 좀 힘들다고 하면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뼈대 골조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아레나 공연장만이라도 지금 지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킨텍스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앞으로 또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역에서 뭐 일산 킨텍스까지는 16분이면 오거든요. 그런 관광 상품까지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 콘텐츠에서 플러스 뭐 숙박 관광까지 해 나간다고 하면 이 K-컬처밸리 사업을 지금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야 주셔야 되고 감사스마일이 미력하지만 이렇게 감스님들께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CJ 라이브시티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고 킨텍스 일전 시간, 이전 시간도 있고 3전 시간도 조만간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부분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2025년 GTX-A가 개통을 하고 또 서해선이 또 완전 개통하는 2026년이 되면 또 용산의 국제무지구가 또 착공이 들어가고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가지고 또 강북의 코엑스가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더 반사 이익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고양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2026년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선거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2025년에 고양시가 나가야 될 방향은 CJ 라이브시티의 사업 재개가 가장 큰 당면 과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고양 시민의 한 사람이고요. 또 감스님들 중에 서북부에 거주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갖다가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 시민분들은 제 방송을 갖다 보시고 널리 좀 퍼뜨려 주시고 또 CJ 라이브시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에 대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의원 4분께서 꼭 법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이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면서 항상 건강이 첫째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